급등주에서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거냐,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에서는 MACD하고 시그널 또는 RSI 그리고 매물대 차트와 근무망 차트가 굉장히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매물대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빼야 되겠죠? 심리죠. 심리적 분석이군요. 왜냐하면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차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이 저평가 매수 또는 시그널 매수가 발생한 다음에 이제 급등주 패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장대 항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기준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을 이해를 하면 급등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고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또는 61선이 121선을 골든크로스하는 경우 5일선, 21선, 61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지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레드캣2의 이 급등이 나온 시점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하면 2번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동평균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됐든 이동평균선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동평균선만.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아까 첫 번째 얘기가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기죠, 여기. 이 노란 선이 21선. 21선과 61선만 놔두고 이제 이 차트를 펼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나온 이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 이 장대양봉이 이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로 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장대양봉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쪽도 이렇게 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좀 큰 봉이 나왔다는. 네. 그리고 나서 이 정배열이었다가 역배열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골든크로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미리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지금 이 설명. 21선이 61선을 골든크로스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그때 급등한다는 얘기죠. 나머지도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체크는 이제 직접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주다 그러면 MACD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어 일봉연속 상승하고 일봉연속 상승하고 뭐 주가 이평선이 뭐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급등주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밑에 이제 거래량이 아니라 MACD로 보는 거고요. MACD 예로 보는 거고요. MACD가 이 골든 크로스를 하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 MACD가 이렇게 이 골든 크로스로 중심선 0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급등을 안 했어요. 근데 MACD 시그널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는 이 급등이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가서 그냥 아무 데나 막 간다고 해도 내가 MACD가 이 리테스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이 좀
이 오르는 폭이 좀 크다. 음, 여기도 골든 크로스하고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잖아요. 음, 여기도 골든 크로스로 많이 가고 있고, 음, 이쪽도 이 중심선을 리테스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 리테스팅하면서 여기도 이 시그널 선을 리테스팅하니까 또 많이 가고,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음, 예. 차트 보는 방법이 인 음,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성장주라고 이제 했지만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급등주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못돼 있어서 성장주도 주봉 기준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음, 어, 이거는 지울게요. 지금 급등주를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음, 지워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신고가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금일 발생한 양봉의 현재가, 이 종가가 지난 20일간 모든 봉의 시가와 종가를 이거보다 이제 높은 가격에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장대 양봉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 영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체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도입을 한 거고요. 음, 그래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일봉 기준으로 어제봉보다 이제 고가가 20봉 기준으로 20봉 중에서는 제일 높은 가격이다. 어제, 오늘 게 이 영봉이니까 이렇게, 예, 영봉전 음, 고가라는 얘기는 오늘 일봉 기준으로 최고가가 음, 지난 20봉 중에 신고가다. 음, 그러면 이제 얼추 얘하고 비슷한 애가 하나는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인 거예요. 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봉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봉도 그죠? 신고가니까. 음, 근데 봉으로 보면 이봉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봉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다른 조건식으로 엔드로 해서 묶을 필요가 또 있겠죠. 음, 그 중에서도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죠? 거래량은 이날은 많이 떴을 테지만 이날은 별로 안 떴을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엔드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음, 이해되죠? 음, 그래서 이 조건식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고 다른 조건식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장대 양봉을 찾으려고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조건식 음, 신고가 쳐가지고 이쪽에 추가를 한 다음에 이 연공전 아까 20봉 중 신고가 걔를 집어넣었다. 음,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급등 패턴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5일선, 11선, 21선과 이제 급등 패턴 간의 이 상관관계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종목이든지 급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음, 이평선을 어떤 이평선을 보고 싶냐면, 5일 이평선과 11 이평선을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리고 61분과 121분까지 왜 얘네들을 보려고 하는 건지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급등을 볼 때는 61선과 121선은 사실 안 봐요. 일반적으로 이 5일선, 11선, 21선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등을 하려고 하는 초창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초창기에는 항상 이 5일선을 따라서 5일선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5일선까지만 내려갔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이 5일선이 깨지면 다음에는 11선 11선까지 깨졌다가 종가는 5일선에서 만난다는 거죠. 지금 역배열이지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갈 때 급등 패턴이라면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21선이 이제 골든크로스로 해서 올라갔어. 이제 타고 올라갔잖아요. 음, 타고 올라간 이후에는 이 21선이 지지선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장대양봉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음,
그래서 이제 이 21선에서 지지를 못하고 61선이나 121선에서 지지를 했겠지만 61선이나 121선에서 지지를 했을 거라고요.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사실. 음, 그래서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61선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61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뒤에 정배열로 가면 정배열로 가면 이 오른쪽에서 이런 장대 항공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 급등이 시작하니까. 음, 그래서 그럼 이 왼쪽에서는 왜 급등을 안 해? 매집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음,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집이 일단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주가를 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만 원도 안 되던 게 32,000원까지 한 3배가 넘게 올랐어. 그러면 3배가 넘게 올랐으면 일단 반토막은 무조건 날 거고 그럼 16,000원까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작되는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스텝 3 심리적 분석에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급등하고 나서 오르고 나서 최소 반토막은 무조건 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을 하고 이 정선을 돌파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또 열리고 별별 얘기가 되게 많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연우인데 연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오른쪽에 보면 5일선을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5일선 깨지니까 11선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급등 패턴이라는 거죠. 이 급등 패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급등 패턴인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 뒤에 이제 급등주로서 이렇게 강대항공이 나올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아직은 급등주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소형주들보다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와요. 중대형주 이상 무거워서 무거워서 이렇게 뭐 10%막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없고 뭐 3%, 5%막 이렇게 2%막 이런 식으로 찌질찌질 오르는데 도종은 이렇게 5일선이나 11선까지만 이렇게 타고서는 바로 올라버리는.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사고 싶을 때, 이거 너무 높은 가격 아니야? 조금만 더 싸게 사고 싶은데 하면은 못 사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거? 보조지표를 이용한 급등 예측과 이제 대응 MACD를 기준으로 MACD 0 돌파를 기준으로 해서 MACD 0 돌파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선 0을 상향 돌파할 때 요때인 거죠, 요때. MACD가 이 기준선인 0을 상향 돌파할 때. 이 부분이 MACD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갈 것 같다. 그걸 알려주는 가장 큰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MACD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죠? 이 MACD가 필요하고 내가 보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평선은 필요 없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치에서 기준선은 MACD 영선인 거예요. 이 영선. 그죠?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영선을 좀 진하게 칠해놓고 이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 돌파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여기. 그리고 또 상향 돌파하는 포인트는 여기인 거죠. 여기. 그리고 상향 돌파는 이쪽에 또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상향 돌파만 지금 찾아가지고 이 리테스팅하고
상향 돌파만 찾아가지고 이 위에 있는 차트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차트 이쪽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만큼이 오른 거고 여기서부터 올랐으니까 21,000원에서 32,000원까지 50% 이상 오른 거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한 2만 원 선에서 한 2만 한 5천 원까지 그러면 20%? 네, 20%가 오른 거고 여기는 이제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이봉만 해도 18%니까 거기에 이봉도 또 이봉 같은 경우에도 18%고 그러면 한 30% 정도가 또 오른 케이스고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오른 케이스고 만 원 정도에서 지금 2만 5천 원까지 100%가 넘게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 이런 위치들이 어떤 위치들이냐라고 했을 때 MACD가 영돌파를 해서, 그죠? 그러면, 음, 레드 캡처도 새 캡처를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해서, 그죠? 캡처를 하고 싶은데 이 빨간 선이가 있네요. 다시. 그러면 캡처를 할 건데, 새 캡처를 하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아까 빨간 라인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아까 집어넣으려고 하는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 없애고 지금 필요한 거는 MACD 영돌파 얘인 거죠. 그죠? 이 위치. 그래서 이 나무막대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두께를 좀 진하게 해서 그죠? 아니면 화살표를 그리든지 화살표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위로 표시를 이렇게 해서 좀 막대기를 좀 진하게 해서 걔네들만 이제 얘네들만 표시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그죠? 여기서부터 MACD 영돌파만 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리테스팅이나.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확률을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거니까 확률은 이제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나 내가 이 위치를 공략을 했을 때 몇 프로나 날아가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날아간 애는 사실 얘죠. 이때가 이제 제일 많이 날아갔으니까. MACD 영돌파 중에서도 얘가 제일 뭐 얘는 이 사실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공략했으면 제일 좋았던 거고 그 다음 위치는 얘죠, 얘. 그 다음 위치는 얘가 이제 여기에서 사서 이제 지지선으로 팔았다 그러면은 한 이 정도에서 팔았을려나요? 굉장히 괜찮게 팔았을 거잖아요. 한 50%는 그래도 먹을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위치에서 내가 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위치가 좀 안 좋죠. 여기는 이 뒷돈 그 뭐야 내가 샀는데 얼마 안 올랐잖아요. 근데 얘는 잘 샀죠. 그죠? 이 위치에서 샀다 그러면 진짜 잘 산 거죠. 그래서 잘 산 포인트가 있고 아 샀는데 많이 못 먹는 포인트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먹긴 먹는데 이제 많이 못 먹는 거죠.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내가 이제 MACD 영돌파가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MACD 영돌파가 왜 중요해? 그러면은 당연히 아 이런 위치에서 공략을 했을 때 음, 더 많이 더 빨리 벌 수 있는 거죠.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위치를 이제 계속 체크를 해드리면서 MACD 영 돌파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고 왜 여길 공략해야 돼?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략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에 뭐가 덧붙여지냐면 급락을 해.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달 무조건 가. 정선 돌파로 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또는 3개월. 여기서부터 3개월을 무조건 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면 이 급등 위치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들을 덧붙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MACD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여기에 추세선을 더하면 더 좋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